친일파 타령 그만하라. 최근까지도 필자는 2차 대전의 종전 당시 일본의 항복을 왜 무조건 항복이라는 말을 쓰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만 그 말을 써왔다. 너나 곰곰 생각해보면 일본은 항복을 할 때에도 갖은 구실과 핑계로 자신의 죄 없음을 변명하고 전쟁 도발이 마치 불가피한 자위수단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앙탈을 부렸던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듯하다. 끝내 항복하면서도 조선과 대만만은 자기네 영토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고 트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마저 포기한 채 항복한 것이 곧 무조건 항복이라고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패망 원인을 보면 이건 단순한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막강한 군부가 모든 국정을 전행하다시피 하여 수상이 전쟁 관련 정책에 직접 관여도 못하는 체제가 결국은 전쟁의 원인이 되고 동시에 패전의 원인도 되고 했던 것을 보면서 종국에는 북한도 그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서서다. 그것은 북한에게도 우리에게도 크나큰 불행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북한에 대해 굴종적인 정책으로 일관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마당에 북한 체제의 자발적 변화만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 결국은 국제공조를 통해 개방을 유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라 잃은 조선 백성들이 1919년의 3.1운동으로 독립에 대한 의식이 눈부시게 싹트기 시작하면서 독립 쟁취를 위한 임시정부가 한성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설립되기를 도함 6개에 이르렀다. 종국에는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되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란 실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 해방 직후의 사정은 어떠했는가? 임시정부 요인들이 임시정부 요인의 자격으로 서울 땅을 밟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밟은 것이 어쩌면 오늘에 와서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 문제임에 틀림없다. 미 소양국이 남북으로 갈려 버티지 않았다면 임시정부가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로 들어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신탁 통치가 예정되어 있는 해방된 식민지 국가의 운명이 미, 소양, 대국의 장악력 하에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재건투쟁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처지였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바로 그 재건 과정도 식민지 하에서의 독립투쟁만큼이나 쉽지 않은 과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법하다. 해방되던 해 12월 금이 환영한 임정요인들을 환영하기 위해 인천과 함께 일했던 고아 설선 등이 주축이 되어 관수동 국일관에서 저녁 모임 자리를 주선했다. 김구, 김규식, 이시영, 조소왕, 신익희 등 전원이 참석한 자리였다. 수리한 순배 돌아가자 느닷없이 해공이 한마디를 내뱉는다. 국내에 있던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두가 친일파 아닌가. 모두가 긴장된 분위기였다. 어떤 이는 아니 국내에 있던 이는 모두 친일파라니 해외에서 헛고생을 했군. 또 어떤 이는 장차 큰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손톱 밑에 때만도 못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중구난방으로 시끄러워 지자 고아가 일가를 한다. 해방된 국민들에게 우리들이 나서서 임시정부를 떠받들도록 한 것은 임시정부의 폭동 때문이지 당신들 개인 때문이 아니요. 국외에서는 배고픈 고생은 했어도 마음고생은 국내 사람들이 더 많이 한 것도 이해해야 할 것이요. 이제 환국했으니 모두 힘을 합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할 준비나 합시다. 75년 전의 얘기를 또다시 꺼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최근에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나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을 친일 민족 반역자로 몰고 있는 것을 보면서다. 그가 공부가 부족하거나 생각이 부족하지 않고서야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싶다. 고아의 일갈처럼 앞으로 할 일을 챙겨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친일만 민족 세력 타령이나 하고 있을는지 한심해서 하는 얘기다. 제발 유치한 짓 좀 안 했으면 한다.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